창세기 30장, 이거 정말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과 질투, 치밀한 계략과 보상이 뒤얽힌, 뭐랄까? 한편의 강렬한 인간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복잡하게 얽힌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두 자매가 있어요. 레아와 라헬. 근데 이 둘의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언니 레아는 아이는 계속 낳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죠. 모든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헬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는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남편 야곱한테 나의 집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외치거든요. 이게 그냥 투정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건 한 여성의 존재가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살고 싶다는 절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갈등이 어떻게 폭발하느냐? 바로 후계자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그냥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여종들을 동원해서 뭐랄까 치열한 대리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칼을 빼든 건 동생 라헬이었어요. 자기 여종인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종이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주인의 아이가 됐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전에 사라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이죠. 그래서 빌하가 정말 아들을 낳아요. 라헬은 그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심판, 판결이에요. 라헬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고 판결을 내려주셨구나. 내가 옳았어.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빌하가 두 번째 아들을 또 낳거든요. 이번엔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는데 뜻이 정말 노골적입니다. 나의 씨름. 그러면서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니랑 진짜 죽기 살기로 씨름해서 이겼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름에다가 아예 승전보를 새겨버린 거죠. 대단하죠? 자, 동생이 이렇게 연달아 아들을 둘이나 얻으니까 언니 레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아니죠. 마침 자기도 아이가 더는 안 생기니까 바로 똑같은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는 거죠. 이제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의 작전도 성공합니다. 실바가 아들 둘을 낳아요. 첫째 이름은 갓, 행운이란 뜻이에요. 레아가 와, 나 진짜 복 받았다 외쳤다고 해요. 둘째 이름은 아셀, 행복이라는 뜻이죠. 이제 모두가 날 행복한 여자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잃었던 자신감과 승리감을 되찾는 모습이 눈에 선하죠. 자, 이렇게 대리전까지 펼쳐지면서 경쟁이 아주 극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좀 이상하고 기이한 사건이 터지면서 이 갈등이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그게 바로 합한채 사건이에요. 합한채, 이름도 좀 생소하죠? 대체 이 식물이 뭐길래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이게 뭐냐면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밭에서 발견한 식물인데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임신을 도와주는 뭐랄까 신비한 약초 같은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던 라헬 눈에는 이게 그냥 풀로 보였을까요? 아니죠. 마지막 지푸라기,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헬이 언니한테 그 합한채를 좀 달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레아의 감정이 터져버려요. 네가 내 남편 뺏어간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와, 이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원망, 서러움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 진짜 상상도 못할 제안을 합니다. 언니, 그 합한채 놔주면 오늘 밤 남편이랑 같이 자게 해줄게. 남편과의 하룻밤을 거래의 대상으로 내놓은 거예요. 정말 이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좀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이 거래의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작 합한채를 가져간 라헬은 임신을 못하고 그걸 주고 남편과의 하룻밤을 산 레아가 아들 둘을 더 낳게 돼요. 완전 아이러니죠.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도 이사갈, 뜻이
대가, 보상이에요. 딱 봐도 내가 거래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거죠. 둘째는 수불론, 함께 살다라는 뜻인데 이제 남편이 나랑 같이 살아주겠지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내야만 계속 아들을 낳는가 싶었는데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돌아보십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름의 뜻은 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으니 앞으로 아들을 더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이렇게 요셉의 탄생으로 아들을 둘러싼 두 자매의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집안 싸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제 이야기의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2막이 시작되는데 이번엔 내부 갈등이 아니에요. 야곱과 그의 아주 교활한 장인어른 라반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태어나면서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하기로 한 14년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죠. 장인어른, 저 이제 제 가족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걸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죠. 왜냐? 야곱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부자가 된 걸 알거든요. 이 걸어다니는 복덩어리를 어떻게든 붙잡아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새로운 연봉 협상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제안을 해요.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들만 제품싹으로 주세요. 지금 있는 양들은 다 하얀색이니까 라반이 듣기엔 이게 웬 떡이에요? 오케이, 콜! 하고 바로 도장을 찍죠. 근데 여기서 라반이 뒤통수를 칩니다. 혹시 모르니까 원래 있던 얼룩무늬 양들을 싹 다 골라내서 아주 멀리 3일이나 걸리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순백색 양들만 남겨준 거죠. 여기서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날 확률 거의 0에 가깝죠? 이건 뭐 완벽한 사기 계약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누구입니까? 이름 뜻부터가 속이는 자인 야곱이에요. 라반이 머리를 썼지만 야곱에게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도 안 되는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야곱의 기가 막힌 전략을 한번 보시죠. 야곱의 계획은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한 3단계 작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각적 자극. 이게 뭐냐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양들이 물 마시러 와서 짝짓기 하는 곳에 쫙 세워두는 거예요. 뭐 일종의 태교 같은 거죠. 당시에는 어미가 보는 게 새끼한테 영향을 준다고 믿었거든요. 두 번째, 강화학습. 어쩌다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를 다른 하얀 양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둬서 봐라,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고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선택적 육종. 튼튼하고 실한 양들이 짝짓기 할 때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약한 양들한테는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몫으로 태어나는 양들이 그냥 얼룩무늬이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우량한 놈들만 나오게 된 거죠. 머리가 정말 비상하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성경 구절 그대로예요. 야곱이 엄청나게 번성해서 양떼뿐만 아니라 하이네, 낙타, 나귀까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야곱의 전략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자기를 속이려던 장일 라반을 훌쩍 뛰어넘는 거부가 된 거죠.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야곱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거, 과연 그의 비상한 머리와 치밀한 전략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신의 축복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둘 다였을까요? 창세기 30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끝을 맺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신의 계획, 그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남겨주면서 말이죠.